오늘 두 번째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죠. 국민의힘의 유상범 수석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이 50억 특검법이라는 거 네. 있지 않습니까? 이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추진이 됐고 네. 보면은 민주당 안이 아니라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안이 통과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반대한다고 하거든요. 네.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정의당 안을 기본으로 해서 예. 민주당이 수정안을 낸 안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특검 추천과 관련돼서는 예. 정의당 안은 그 뭡니까? 비교섭단체.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의당하고 기본소득당이겠죠? 예, 아니죠. 또 안에 시대전환. 예. 시대전환까지 아, 있어서 예.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민주당 수정안은 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만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오, 시대전환을 뺐네요. 그렇죠. 뺀 거죠. 그럼 조정훈 의원이 50억 특검에 대한 네. 비판적 입장을 견제하니까 그건 제외시킨 거예요. 음. 그거는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안을 변경한 겁니다. 아, 그래서 네. 시대전환에 조정은 의원을 배제시킨 거예요. 배제하는. 추천권자에서 배제시킨 거고요. 예. 그 내용을 보면 국민들 앞에는 감자를 캔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고구마를 캐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이게 뭐냐면 50억 클럽 특검이라는 거는 예. 대장동 관련자들이 50억을 50억을 교부했던 수수자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 예. 그래서 그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한 6명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예. 특검법이 발의됐지 않습니까? 김수남 전 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예, 이렇게 그 사람들, 그분들을 수사를 해야 된다고 특검법이 발의됐는데 수사 대상의 규정을 보면 예. 첫째,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1호는 화천대유 성남들 관련자가 50억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한 의혹. 요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틀리죠. 그것도 그런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호를 보면 예. 이거는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이제 별건 수사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호 규정은 뭐라 되냐면 수사 과정에서 관련성과 관계없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관련자는 무조건 처벌한다. 아. 이건 별건 수사 규정이거든요. 네. 형사소송법에는 반대하더니 이건 넣는 거고. 네. 3호를 보면 화천대유 성남의뜰의 사업자금과 관련된 범죄 행위. 이건 뭐냐면 공여자에 대한 범죄 행위예요. 예. 즉 우리가 이것을 규정하려면 원래 입법 취지는 수수자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니 수수자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 규정을 하려면 1호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즉 50억 클럽 의혹 대상자들의 예. 불법 로비 자금 또는 뇌물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된 범죄 행위 이렇게 돼야 돼요. 해야지 수수자들에 대한 수사라는 게 명확해지고 그 수사와 관련돼서 그 수사 중에 직접 관련돼 있는 사람 예. 관련돼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 이렇게 규정을 했어야 되는데 예. 겉으로는 수수자들의 수사가 미진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예. 법 내용을 보면 이렇게 완전히 공여자 특히 3호 같은 규정은 대장동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사건 자체를. 예. 그럼 이러면 이게 문제가 왜 되냐면 법무부에 대해서 반발한 이유는 이렇게 특검이 발의되면 수사 대상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중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수사 기록을 다 특검에 넘기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이 규정에 따르면 예. 검찰이 하는 대장동 수사는 중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는 50억 클럽 돈 받은 사람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연관돼서 대장동 전부 다 수사할 수 있게 특검법을 짜놓은 민주당의 의도는 정의당과 민주당, 예. 정의당은 법률 전문가가 거의 없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은 참 많이 있어요. 예. 이건 이 법을 보면 당연히 이건 대장동 수사를 막는 법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 지금 대장동에 관련돼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자체가 하고 예, 그렇습니다. 특검으로 넘기겠다. 그런 이야기보다?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 자체를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이 규정하면 실제는 대장동 본류에 대한 수사 자체가 중단되니 예. 규정 형식을 바꾸자고 저희가 제안해갖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사실은 소위에서 합의해서 모든 법안을 처리했는데 어제 그냥 표결로 일방 통과를 시켰어요. 과거에 보여줬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위입니다. 예. 그런데 어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얘기를 보니까 4월 내에 법사위 합의가 없으면 패스트트랙까지 간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까지 같이 간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정의당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이게 추진도 국민의힘의 반대도 추진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어떤
대책이라든지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정의당과 예. 국민의힘에서 이 50억 특검법에 대해서 상정을 합의했습니다. 합의할 예. 때. 예, 그랬죠. 그 당시 정의당에서는 4월 내 처리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 대화 중에는 어차피 법안을 만드는데 3, 4개월 소요되지 않겠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정의당스럽지 않은 그 태도 변화고요.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이렇게 나온 데는 예. 민주당의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릇이요? 즉 민주당에서 원래는 둘 다 패스트트랙으로 가자고 제안을 했는데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국힘과 합의를 해서 50억 특검법을 상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걸 빨리 일방 통과를 시킴으로써 결국은 그 법안이 통과의 부담이 정의당한테도 오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러면서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예. 이제 그 일방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의당 입장에서 여기서 갑자기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게 민주당이 만들었으니 예. 정의당은 자기 지지자들을 상대로 이건 이제 보여주는 행위를 예. 그러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다. 예.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은 예. 수수자들에 대한 의혹이 수사 미진해서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예. 법 수사 대상은 대장동 본류 수사를 하자고 만든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법은 저희가 대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 대안 제시를 해서 그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정책적인 이슈 하나만 좀 더 짚어보죠. 야, 오늘 아침 사설을 보니까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어제 여야가 합의했던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총선을 앞두고 이 소위 말해서 SOC 사업 남발하기 위해서 여야가 이 부분에만 손을 잡은 거 아니냐라는 언론들의 시각,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또 유성걸 저희 간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아니요. 예. 그러니까 예타는 한 20년 전에 500억 기준입니다. 근데 예. 요새 워낙 물가가 올라가지고 500억짜리 사업이라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웬만하면은 저희 그 사업이 웬만하면 500억을 조금 다 넘습니다. 예. 저희 지역에 있는 그 터널 공사 사업도 처음에는 또 예타 통과 안 될 때는 공사가 이제 그 예. 뭡니까 저희 예타 통과할 때는 얼마였냐 500억이 안 됐어요. 어. 다시자니까 500억이 넘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그 물가 상승에 따라서 그 예타 통과 기준이 너무 낮으니 그 예. 올려주는 합리적 조정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조정을 이런 하는 취지. 부분인데 예.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정 그 준칙을 준칙이요.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있는데 그게 잘 빨리 결정이 안 되니 그러면 합의된 부분 일부분부터 먼저 진행하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시각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해서 윤석열 정부 시각에서 전 정부에서 너무 나랏빛이 늘었으니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된다.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정작 예타 면제 기준을 높이는 거는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들이는요. 근데 예타 면제가 된다 그래서 예. 주관하는 데가 기재부입니다. 예. 기재부가 굉장히 지금 엄격하게 모든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예타 면제로 갈 수 있는 그 사업 1,000억 이하는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 몇 조 되는 것이 예타한 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수조 원짜리 예타 면제를 5개를 동시에 했지 않습니까? 선거 대비해서. 예. 그런 거 생각하면 1,000억 이하이기 때문에 전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니다. 예. 첫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현실화된 부분 이거는 20년 전 기준이 너무 오래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외교 문제 좀 짚어보죠. 아이고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이 자꾸 여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제가 질문만 좀 드리게 되네요. 이번 주는 계속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채하네요. 예. 이 김태우 1차장이 어제 아침에 미국에서 했던 발언. 미국이 아기를 가지고 도감청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하는 얘기가 그럼 선이면 불법 도청해도 되냐? 이렇게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가 반응을 했거든요. 요 어제 김태호 1차장의 발언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게 이제 미국의 저자세가 아니냐 이런 예. 비판적 발언이죠. 예,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 너무나 저자세 아니냐. 저자세는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다.
아, 중국 가가지고 혼자 혼밥을 7개 한 그런 게 이제 외계에서 보면 저자세고요. 아마 우리 문재인 기자-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네, 얘기를 그때 하신 발생해. 거죠? 예.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 중국 공항하는데 폭행을 당했는데 끽소리 하나 못한 게 이게 저자세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반대로 물어볼까요? 이스라엘도 지금 이런 정보, 이스라엘과 관련된 정보도 누설이 됐고, 예. 그다음에 프랑스도 그 콧대 높은 프랑스 누설이 됐는데 두 나라가 보인 입장은 그 거짓 정보다 이렇게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 과거에 미국이 그 소위 정보 활동에 대해서 안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2014년에 스노든이 예. 폭로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우방국 적국 가릴 것 없이 미국의 광범위한 정보 활동. 근데 그러면 중국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정보 활동 다 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 스노든 때도 예. 관련된 모든 나라의 특별한 반응을 안 보였고 그 당시엔 중국도 예. 심히 우려된다는 정도의 반응만 보였어요. 예. 그 정보에 관련된 부분은 그것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정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국은 정보 활동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우방의 경우에는 이런 입장을 보입니다. 그럼 이스라엘과 프랑스 저자센가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2013년 스노든 때는 메리켈이 분노를 해가지고 이거 내 핸드폰을 10년간 감청했다니 말이 되냐 그래서 사과를 했더니 오바마가 사과를 했습니다. 정상에 대한 부분은 내가 사과할 수 있으나 저 하지 않겠다고 네. 했는데 예. 그 한 4년 뒤에 독일 정부가 저희 미국 백악관 감청을 하다 들켰어요. 예. 정보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내부 문제 좀 짚어보죠. 어제 최고위원과 중진 연석회의가 있었다고 하고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 하락 추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어떤 걱정하는 중진들의 얘기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당 지지율이 침체된 가장 큰 원인? 그건 뭐라고 보세요? 언론에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하셨고 예. 그 진단한 내용들이 대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 예. 시작부터 보면 이제 근로시간 유연제를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 예. 그 69시간 근무라는 프레임으로 잘못 전환돼 가지고 이제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정책적 이슈요. 예, 한일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국내 그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예. 국내 정치 이용하겠다고 굉장히 언론을 위한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이긴 것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국내 여론이 악화된 데다 됐고 그 뒤이어서 지금 사실 최고위원들의 일단 설화. 예, 설화요. 네. 그다음에 정가은 목사의 불필요한 발언과 거기에 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잡음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들은 지금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데 여당과 정부가 좀 안정적인 기조로 그 정부를 끌어가기를 원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제 당내 내부에서 여러 가지 그런 소란스럽고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니까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 지금 그 당대표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방향을 딱 잡으시고 예. 윤리위원장도 내정을 하셨고 예. 그다음에 당무감사위원장도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내 기강을 잡고 또 읍참마속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네, 어제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의 읍참마속, 이 결국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신상필벌을 넘어서 읍참마속이 심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로 지금 언론들이 해석을 하던데 그리고 어제 윤리위원장도 새로 임명됐으니 그러면 실제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결국 여론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대표께서도 강하게 이제 질책을 했고 예. 그래서 김재원 최고도 소위 자진해서 위리 안치를 했는데도 자진해서 미리 안치요? 예. 한 달간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예. 다만 결국 여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시각이 어떤가 이번 중요한 것 같고 또한 이제 당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강경한 의견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 이제 당 대표가 임명하신 윤리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실 거로 생각됩니다. 과거에 저희 당 윤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정말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과거에요? 예. 네, 그래서 특히 이양희 위원장 계실 때, 예. 저도 개인적으로 윤리위원회가 열릴 때면 현장에 참석해서 윤리위 멤버 아니셨나요? 멤버였죠. 예,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개최될 때만 현장에 참석해서 제 의견을 개진했지. 예. 그 전엔 이양희 위원장과 단 한 번도 그 어떤 사안에 관해서 논의한 바 없습니다. 예.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예.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관련된 이슈 한 짧게 좀 여쭤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만에 외출하고 딱 총선 1년 전에 네. 대구 동아사를 방문하고 뭐 이러면서 언론에 나오는 저 보도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 TK제가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네. 예측성 기사도 나오는데 네. 내년 총선이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TK 쪽에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나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예.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예. 다만 이제 TK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예.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서 예. 내가 나온다고 아마 스스로 선전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 일종의 예. 정치권 용어 자가발전 같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예. 결국은 그분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과거처럼 발생했던 막천 파동 예. 또는 친박 학살, 친일 학살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그 시스템에 의해서 객관적인 공정한 예. 뭐 경선 룰을 만들어서 하게 된다면 결국은 뭐 그분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뭐 어떤 시스템이든 뭐든 공천이 되면 전체 총선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한정된 부분 아니겠나 싶습니다. TK 쪽에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인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